아 이런 것도 처음 저는 진짜 처음인데.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콘텐츠를 남겨서 생색을 내야 되는데 지금 네. 시대가 바뀌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대면에서 면대면에서 내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생기니까 이걸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대본 짜고 읽을 게 예, 아니라 예,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제 예, 후배가 이렇게 일상적인 왔는데 대화, 그 일상 예, 대화를 예, 그냥 예. 담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보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진짜 앞서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 전부터 2년 전에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 가맹 광고를 유튜브에 가맹 관리하는 거를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셔라라고 해서 네. 나름 솔루션 드렸는데 안 해요. 뭐 그냥 내가 하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한테 뭐 의뢰한 분이 박람회를 나가서 네. 뭐라고 찍은 거를 그냥 올린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그게 얼마 안 걸려요 제가 하면.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갖고 옛날부터 네. 한 5, 6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갖고 해보고 싶고 한데 편집에 네. 편집에 이게 시간을 뺏겨버리면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대비 이게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갖고 네. 가게 이게 그렇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호주를 가게 된 게 일단은 한정시키고 오래 하다가 그 뭐지 조금 이제 돈 쪽으로 네. 손님은 웨이팅이 계속 걸려요. 네. 2, 3층 웨이팅이 계속 걸리고 그때는 한창 유명했던 한정식이니까 근데 뒤로는 좀 돈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세라고 하죠. 네, 세금. 세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를 막다 못 막으니까 이제 뭐 카드 1위 카드 2위 카드 주고 네. 그걸 가게를 극한 가게를 돌리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을 계속 끌어잡고 당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자가 나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3, 4년을 그렇게 끌다 보니까 이게 요만했던 게 사이즈. 이렇게 눈덩이가 되니까 나중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너무 잘 되는 그렇죠. 매장인데. 그러니까 그게 좀- 수치상으로는 네. 한 3, 4천만 원이 남아요. 아, 수치상으로는. 근데 내 손에 돈이 손정보는 없어.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또 끌어와야 돼. 아, 근데 나중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돈 있는 사람이 돈 끌어오는 거는 쉬워요. 네. 돈 없는 사람이 돈은 절대로 안 빌려줘요. 아. 그래갖고 하다 또 그냥 문 닫고 딱 했더니 한 20매덕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시는 지인분이 그래갖고 동생이랑 저쪽 저기 뭐지 용인 쪽에서 돈가스 집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지인분이 그 호주에 있는데 음식점을 제대로 못 해보셨던 분이라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월급 계산해보고 내가 나가는 돈 계산해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아들이 고2를 올라가요. 네. 근데 가게에서 올인을 하고 있으면 케어는 누가 해요? 네. 그러니까는 나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애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 호주에 있고 하니까는 그러면 누나처럼 영어 공부나 해라. 같이. 네, 그래갖고 이제 같이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쪽에서 이제 머리에 털나고 이제 남이 집 쉐이프도 처음 해줬죠. 그것도 40 넘어서. 거의 뭐 인계동 백종원이라고 볼 정도로 외주가 네. 오라면은. 근데 그게 그러시다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가게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어떤 때는 4시간 자고 세븐데이로 뭐 한 6개월, 7개월을 하루에 18시간씩 일해가면서 그렇죠. 평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얘는 네. 안 아까우네. 네. 이 사람은 월급보다 아까운 사람 이런 걸 해보시다가 하니까 네. 받는 입장 되니까 네.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를 처음 이렇게 네. 해보다 보니까는 이거를 꼭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씨는 있고 또 원래 경영을 하셨으니까 네. 그냥 급여이 뭐 그래도 네. 두세 배는 내가 네. 생산성을 내줘야 그게 당연히 이제 이직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건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애들 쓸 거 그냥 내가 하겠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할 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으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호주 시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갔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맨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그 유통에서 뭐 얘기하면 양념치킨 소스가 있고 뭐 떡볶이 소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메뉴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메뉴를 올 다 핸드메이드로 해버렸어요. 양념치킨 소스, 떡볶이 소스, 개발하셔서. 예, 그냥 다 올 핸드메이드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시장 가서 이걸 갖고 뭐 어떻게 써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손님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영어도 안 되는데 네. 그냥 손발 써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주가 너무 시장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가게를 하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게를 하나 시작을 했죠. 근데 시작해갖고 뭐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됐을 때까지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애가 있는데 걔한테 2달을 맡기고 네. 집사람이 몸이 안 좋고 또 호주는 재고 문제가 비자잖아요. 예. 비자 문제 있고 해가지고 한 2달을 나왔다가 네. 이제 여기서 핸드폰 보고 CCTV 보고 컨트롤 해가면서 네. 해갖고 했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네. 웨이지는 똑같고 네. 사입도 똑같고 네.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일단 2달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후반에는 그 좀 먹는 뭐가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래갖고 2달 정도 있다 들어갔는데 와 가게 꼴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 일단은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들어갔는데 3천만 원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막 고깃집에 막 10,000불씩 미숫 깔려 있고 네. 막 그래갖고 와 그래갖고 체념을 하고 또 다시 그 친구들은 뭐 있던 친구 문제 있던 친구들은 보내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올인을 해가지고 네. 진짜 하루에 뭐 한 5시간 6시간 자면서 음식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손님들한테 올인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오는 거 오르는 게 네. 예. 그러니까 사장님 버프가 있죠. 예. 브리즈번 쪽에서나 이쪽에서는 제가 이제 가게에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손님이 오니까 아, 그러니까 브리즈번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면은 이제 다 알아보는 정도가 됐었으니까는 그래갖고 했는데 간절함이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가게를 성공시키거나 인생을 성공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그냥 간절함. 네. 간절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이후에 뭐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성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게 다 제일 위에는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간절함으로 딱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호주는 약간 공산국가 같아요. 네. 그냥 내일부터 하지마. 스톱하면 그냥 스톱이에요. 어. 근데 그게 코로나였어요. 아, 코로나가 딱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아, 한국보다 더 부재가 더 더 심하죠. 근데 풀어주기도 더 빨리 풀어줬지만 아. 그냥 그냥 하지마. 뭐. 아침에 딱 8시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11시, 12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아침에 전화가 딱 왔는데 매니저가 사장님 오늘부터 셧다운이래요. 네. 셧다운? 어떻게 했냐 그럼? 그러게요. 그래갖고 제가 가게 문 앞에 야외인데 문 앞에 여기 앉아갖고 이틀을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출근시키고. 근데 저희가 한국 돈으로 한 8, 90 정도 테이크어웨이만 나가지고 그 정도 파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을 팔더라고요. 그럼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네, 고민해야 되나?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남들은 다 문 닫은 집들이 많았거든요. 문을 닫아야 되나?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 직원들을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직원들이 그 당시에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오라 그래서 나는 니네들 웨이지만 나와도 문을 열고 싶은데 니네들 생각은 어떠냐? 니네들이 한다 그러면 나도 할 거고 니네들이 못 한다 그러면 나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대. 근데 대신에 니네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적게는 하루, 많게는 2, 3일밖에 안 돼. 그래도 할 거냐 그랬더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하자. 그래갖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네. 차를 집사람이 못 들어왔었는데 네. 못 갔던 차 방전되고 뭐 번호판 네. 또 레지가 밀려갖고 다 고쳐가지고 넌 배달해. 하루에 한 50불밖에 못 줘. 그렇지만 할 수 있겠냐고 한대요. 대신에 더 들어오면 더 줄게. 그다음부터는. 그래갖고
그렇게 배달해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안 터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하면 뭐가 생각도 나고 뭐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년 반 정도 했던 예약장부가 있어요. 자꾸 직원 한 명 나오라 그래서 야, 예약장부에 핸드폰을 다 입력해. 입력해서 그때부터 이제 호주는 여기는 저도 여기서 음식점을 할 때 단체 메시지로 4,000개, 5,000개를 보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10개씩 보내는 거예요. 아, 저 그거 다 해야죠. 네, 10개씩 보내갖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400번 하면 되죠. 네, 네.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내 매장이 테이블이 7개, 야외가 한 20개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칸 건너 하나씩 앉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웨이팅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3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었으니까 퀸즐랜드 주 경계가 다 닫혔어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6주 바깥으로. 비행기는 더군다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니까 이거라도 풀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야외니까 그거 다음에 풀렸던 게 야외는 그냥 풀로 나가도 되고 실내만 한 칸 건너 하나. 그러니까는 야외에 꽉꽉 채우기 시작하니까 진짜 미친 듯이 장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4시부터 10시 반까지 오픈을 하는데 제가 최고 매출을 한 한국 돈으로 한 1,900만 원까지 찍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냥 줄이 안 보여요. 네. 그 정도로 찍으면서 계속 그렇게 달렸어요. 1년 반을 그렇게 달리니까 지치더라고요. 지금 몸이 좀 고장나지 않나요? 아, 고장 나는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새벽 2시에 들어갈 때 그 가게 옆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 30분 뭐 이 정도까지 최소한 이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헬스장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들렸다가 쓰자. 그러니까 가는 습관, 가는 습관을 들이려고 그렇게 해갖고 했던 건데 그래갖고 그 가게의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제가 너무 힘들게 해야 되는 단점들이 너무 많아. 이거를 보수를 할까 아니면 새로 해서 오픈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뭐 2-3달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냥 그걸 하면서 중간에 스시집을 하나 오픈을 하고 다른 거를 하나 오픈을 2개를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뭐 나중에 결론은 그냥 팔고 새로 하나 오픈을 하자. 내 시스템에 맞게 오픈을 하자. 그래갖고 새로 오픈을 하나를 또 한 거죠. 그건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매출이 그 정도 나왔는데도 되게 싸게 팔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국 돈으로 거의 그냥 곱하기 10해서 달러로 곱하기 10해서 하면 2억 4천? 근데 그 샀던 친구가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을 뻥튀기 시키고 팔더라고요. 저도 1년 정도만 있었으면 그것도 그 사람도 재주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 적이니까 저는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근데 또 되게 재미난 게 이게 그 커피숍 그 판매를 했거든요. 매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홈포즈도 매각되고 그 제일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뭐였죠? 카페 베네 말고 저가형 메가 커피. 메가 커피가 2,000원에 팔았고 홈포즈가 4,000원에 팔았어요. 저는 지인들하고 우스갯소리로 메가 커피 그 회장님 잘 못 자겠다. 맞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후발 투자가 4,000원에 팔아서 저 잠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철강산업 했던 카네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철강산업 통합할 때 이번에 책 읽는 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철강산업 통합할 때 뭐 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 2배, 3배를 더 받고 불렀어도 이게 팔릴 거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지나간 일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욕심 그럼요. 많다가 안 주면 좋은데 사람 욕심이 그런 한도 끝도 없잖아요. 끝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내 기준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하다가 일단은 뭐 이제 집사람 건강 문제랑 뭐 비자 문제랑 뭐 여러 가지 엮이고 또 이제 한국을 계속 작년에 계속 한 7-8번 왔다 갔다 보니까 호주보다는 또 한국 시장이 이 맛을 내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잘 되잖아요. 잘 되네?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와서도 이 정도 하면 뭐 이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보다 좀 쉽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철수를 하자. 그래갖고 다 들여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차피 또 갈 수도 있고 한 거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호주에 지금 저기가 네.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들이 호주에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네. 뭐 두끼도 그렇고 역으로 국내에서 잘 된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데 네, 예, 그렇죠. 내수에서 이제 빌드한 거는 또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좀 평가를 좀 약간 그런 거 많이 예, 예, 조금 아, 그래갖고- 여기서 더 빌드한 다음에 예, 예, 그렇죠. 사람들이 호주 상황을 예, 더 잘 예, 아시니까 예, 예. 여기서 브랜드 키 예.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걸 또 예. 계획하시군요. 그래갖고 네. 구상으로 해갖고 한 5개 예. 브랜드를 구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네. 이 중에서 뭐를 할까 고민하고 뭐 상권 찾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첫 번째가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서 야 그럼 해장국으로 바꾸자 그러고 해장국 두 번째 안을 해장국을 딱 갖고 왔는데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호주에서 할 때는 이거를 이 메뉴를 똑같이 했는데 이게 시설이 워낙 그 주방이나 이런 거 얼마나 잘해놓은 좋겠어요. 예, 아니 그 시설에서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메뉴가 인기는 좋았는데 40개, 50개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러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으니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 한 통 정도 아. 끓이고 없으면 솔드아웃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오로지 이것만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여름에 오픈을 했어요 또. 와, 그러니까는 와 더워서 진짜 땀을 얼마를 흘렸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요거 만들고 뭐 다른 거 만들고 다른 거 만들어 갖고 뭐 하다 보면 지금 하다 보니까 예. 호주에서도 지금 원래는 동남아 쪽을 생각을 했어요. 예. 말레이시아 쪽이라든가 네, 네. 인도네시아 쪽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해갖고 거기도 유심히 보고 호주에서 한번 해보고 외국에서 한번 해보니까 외국 가는 게 너무 좀 쉬워 보여요. 그렇죠. 이미 예, 거기서 예. 아예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에서 예. 물격 앞으로 해서 맞아요. 다 이렇게 예, 예. 키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 처음 가게 오픈을 할 때 남의 거를 해줄 때 거기에 메뉴나 이런 거를 딱 보면 현지화예요. 저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은 옵션이고 호주인들을 잡아야 된다. 먹이고 호주인들의 사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음식을 먹여야 용론을 할 수가 있지. 한국 사람들은 언제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오는 친구들이나 뭐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먹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몇십 있는 년, 사람들인데. 몇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네. 그 사람들 입맛을 맞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거예요. 이거는 한국 입맛인데 이게 아니고 네. 먹었을 때 이거는 누구나 다 먹어도 맛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굳이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쌀국수집 찾아가서 먹듯이 네,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람들이 네. 줄 서서 먹듯이 네, 네. 이제 호주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네. 한식당. 네, 맞아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뼈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돼지뼈로 감자탕 거기도 메뉴가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있었는데 다 핸드메이드였거든요. 와. 감자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산더미처럼 싸갖고 했는데 호주인들 그 감자탕 뼈를 뜯게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아,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빨아먹어요. 그렇죠. 더 잘 건드리는 그냥 게. 쪽쪽쪽쪽 해가면서 그거 진짜- 참고 인내하는 게 네, 참 맞아요. 어려워졌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보이시겠네요. 네, 네. 매장도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이면 손님이 더 네, 생기겠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아니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또 경험이 한편으로는 그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이제 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 네, 빠른데 맞아요. 최신의 어떤 네, 트렌드 네. 같은 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머리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거를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교육도 유튜브 받으시고 쪽에서 네.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랑 가면 이제 다 응, 어디 교육 가면 제가 어떤 때는 1번이에요. 네, 그 연장자고. 형님, 네. 네. 아니면 뭐 5위 안에는 항상 두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30명, 40명 있을 네. 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데 뭐 예식경영이나 이런 데 강의를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 가도 거의 뭐 10%그 정도 나머지는 다 뭐 20대도 많고 막 근데 그리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산청 숯불가든 만든 네, 정동우, 네. 네, 그분도 한번 얘기를 듣고 뭐하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야 센스가 진짜 남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이 우리는 저도 할 수 있으면 고정관념에 안 빠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런데 손님이 이렇다 그러면 맛을 보고 여러 사람들 테스트를 해보고 야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꿔야 돼. 네. 그거를 안 바꾸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변화는 어느 정도 예, 예. 주고 예. 그 근본적인 뼈대는 네, 어느 정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대. 네, 네.
살은 이제 네. 뭐 살집을 키울 그렇죠, 건지 그렇죠. 근육만 만들 건지 그런 선호에 맞춰서 이제 네, 가시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이 가게도 이제 오픈해 갖고 이제 뭐 한 2달 정도 돼 가는데 하여튼 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이제 손님들이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마음인 거죠 결국에는. 일단은 그래갖고 다른 거보다는 코스트가 좀 높아요. 네. 이 솥별에는 자체부터도 코스트가 높지만은 그냥 봐도 저는 네. 아니 칼국수를 9,000원에 파는데 네. 코스트가 40%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일을 보는 부사장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곱창고가 수원 브랜드잖아요. 예, 근데 마케팅하고 브랜딩 작업을 제가 다 했고, 예. 저희 이제 부사장은 이제 그 곱창고 대표의 친동생, 예. 운영 관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전국에 한 270호점까지 출점이 돼 있으면 예. 가맹점 관리할 때 그 코스트나 이런 거 징징매면 가서 진단해주고 그렇죠. 개선해주고 예, 예. 그거 전문가인데 예, 예. 그 사람이 관리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예, 맞아요. 딴 데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자, 맞아요. 형 뭐야 도대체? 5개월 뒤에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돼. 딴 데는 안 남아. 우리가 그나마 아낀 건데도 네. 이래.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깎아버리면 손님들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2만 원 받으면 네, 네. 되는데 2만 원 주고 먹을 수요가 이제 적으니 적으니까. 최대 이제 13,000원, 14,000원까지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아는 분이 갈비탕 전문점 하는데 네. 이제 14,000원, 15,000원대 네. 판매하는데 줄서서 먹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곱창 가격 저거 11,000원인 거 보고 양 나오는 거 보고 네. 와 이게 원래는 재료비, 그 만 김치-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김치도 야 이거 한 망에 69,000원일 때도 김치를 담갔으니까는. 저희가 진짜 네. 그러니까 김치 공장에서 절임 배추 받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개발은 다 끝내놨는데 모델을 이제 완성시키면은 그걸로 상징적인 면장 빌드하고 가야지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뭐 계획대로 딱 넣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울림새가 있는 데서 이렇게 네. 막 무리수를 쓰면 또 안 되겠다 네, 이게 네, 맞아요. 이거 중기전 됐네 단타로 얘를 딱 뭐 1억 5천 정도 매출 찍게끔 네. 그래갖고 집어넣고 가야지 했는데 딱 3개월 딱 따보니까 느낌 이거를 확 질러놓을 건지 마케팅적으로 네, 네, 유지만 할 건지 투자로 좀 보자. 어차피 이게 이제 뭐 매년 매출이 오르는 게 이런 한식 해반류 쪽이니까 네. 그냥 뭐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획은 원래 올해 말에 이제 뭐 1년 안에 이제 모든 이제 투자 비용을 다 해소하고 네. 편하게 이제 매장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 재투자해갖고 1년 돌려야지 했는데 이게 3년짜리 프로젝트로 바뀌었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딱딱 오더라고요. 서로 이제 그래서 좀 최적화 시켜서 하자 지금 그러고 있고 시기가 이제 막 경기 침체라 네. 밀리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있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저희도 똑같이 13,000원, 14,000원을 받아야 되는 가격인데 10,000원에 책정을 했었어요. 근데 야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10,000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커피 깔고 못 깔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거만이라도 조금 세이브를 조금 시키자 해갖고 1,000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내년 한 2월, 3월 정도 되면 이게 한 1,000원씩 정도 올라가야 되지. 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봐도 저 그냥 50%를 육박하시지 않을까 그냥 맞아요. 거기에도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더 네, 그냥 지금 서비스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네, 예. 로딩 기간인 것 같다는 예, 느낌이 예. 막 들고 네. 뭐 이것도 너무 싸고 네. 육전하고 하전도 너무 네. 육전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부채살이거든요, 이거는. 와 이거는 부채살이고 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또 우둔으로 바뀌었어요. 한우 우둔으로 바뀌어가지고 쓰고 있고 새로운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 어떨까가 지금 그 한우 목표가 살밥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위에 치즈를 한번 뿌려갖고 산물을 싸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낮에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덜 했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쁘시죠? 엄청 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녁 때가 손님이 프란트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이게 파업이나 이게 다 식사 메뉴만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재미난 경험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를 하게 된 이유가 네. 이제 수원에 초장집이라는 횟집이 예, 있어요. 제 예, 친구인데
걔가 이제 프랜차이즈는 또 못하는 거예요. 직영점엔 되게 강한데. 그래서 수원역의 매장을 인수해서 제가 소장마차라는 상품권을 해놓고 네. 그걸로 이제 그런 뭐 뻐꾸잡이 초장집 같이 예. 이제 세팅을 하려고 네, 이제 네. 인수를 했다가 네. 건물이 한 50년 됐잖아요. 그게 네, 되게 네. 오래된 건물이죠. 공사하기엔 또 돈이 또 좀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걸 살려서 해봐라. 근데 마침 또 저희 완판도 일하던 이모가 또 요리만 한 20몇 년 했는데 네. 칼국수집에서 그래도 한 7년 하신 거예요. 네, 이모 네. 해보세요 했더니 먹을만 해요. 네. 다음 주에 오픈.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오래된 노포 식당을 이제 전문 마케터가 붙어서 빌드를 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하면서 설계한 공식들 있잖아요. 뭐 지방 네, 소고기 맞아요. 하는 네. 다 넣어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시점으로 재밌으셨겠네, 그래도. 엄청 재밌죠. 네. 그리고 수원에서도 뭐 지인인데 그 사위인데 그 선배가 광고를 와서 되게 오래전이에요. 거의 10년 됐는데 이제 자기네 광고하고 싶다 했는데 딱 그러니까 수원 3대륙기 키워드로 정의를 딱 내려주면은 될 것 같아서 그 마케팅 작업을 몇 년, 한 3년 정도 하니까 뭐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지만 거기가 이제 3대 갈비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1대는 가부정, 2대가 본선이면 나머지가 한 4-5군데가 있는데 걔를 그쪽 하나를 해갖고 걔가 딱 잡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걸 딱 계속 제 거니까 계속 물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컨텐츠 같은 경우도 큐레이션 해갖고 후원 20년 이상 높은 맛집 베스트 5 유치회관 가성칼국수 뭐 명성갈비 제 채널 또 올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완판도 같은 경우는 뭐 후원역 이색 데이트 고깃집 베스트여갖고 이미 유명한 오래된 데 하나 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딥한 마케팅을 전에도 했지만 제 거에 하니까 이게 꾸준히 이렇게 좀 딥하게 들어가야 효과가 나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못 팔겠는 거예요. 왜냐면 광고 대행사로 해서 세일즈 하러 오면은 플레이스 1페이지 띄워드릴게요. 그렇죠. 맞아요. 플레이스 사진 찍어서 클릭을 SEO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 로컬에서 이 코어 고객들이 아니면 이 로컬 고객들이 인식되게끔 어떻게 할 거냐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된 포인트를 뭐로 갈 거냐 이제 그걸 연구하고 막 집요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없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청구하기도 대행사가 애매하니까 그게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클릭수 뭐 올려주고 뭐 저장. 그거는 뭐 그건데 그냥 인식을 바꿔줘야 돼. 아예 맞아요. 그 해장국 하면은 그 후발주자는 저는 어떤 마케팅 많이 써. 수원 해장국 맛집 베스트 10 부치회관 하남정유 회화장 뭐. 부치회관 해정나무 해화장 뭐 명성택 뭐몇 개 이제 뭐 아담이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또 뿌려주는 작업이 훨씬 더 효과가 훨씬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수원 쪽 맛집 채널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컨텐츠가 공유나 뭐 저장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딥하게 가보시면은 요새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이 와줘야 매장이 살지, 안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매장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 딱 3개만 하시면 되겠다. 저희 채널 그리고 저희 거 인스 채널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만코 그 수원에서 뭐하지라는 이제 그 채널이 있어요. 그 딱 3개만 그 어떤 특정 달에 한 번에 딱 쳐보시면은 좀 뭔가 재미난 게 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매체가 스케줄링 돼서 그 뭐 동시에 확 올라가는 스케줄링 한다든지 예를 뭐 일주일 텀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또 성과가 나오는데 그냥 아예 이틀 상간으로 매체 다 때리게끔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틀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니면 하루에 다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뜨는 거야. 수원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광고도 마케팅도 입체감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또 안 되고 근데 또 이제 저 수원에서 가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해를 하시는 또 보수 대표님이 계시고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뱉는 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사진 찍고 납품해야지 아니면 저희 지역 채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인바운드는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보고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씨는 뿌려놨는데
지금 이제 위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이노에가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언제든 원점에 돌아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콘텐츠 찍고 다니는 게 원래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했던 것들인데 다시 이제 원점에서 하고 있어요. 얘네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제가 이걸로 뭐 생산성을 내주면 버티는 게 생기고 시너지 효과가 그리고, 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잘 남들 못하지만 저는 편하게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래서 뭐 부사장이나 내부 뭐저 수원역 왕 이모한테도 이제 얘기한 게 각자 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마케팅하고 부사장한테도 가맹 사업을 해서 더 커지더라도 나는 CMO다. 형이 본사 대표야. 난 조직 관리나 이제 사람 많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영업이나 이런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제 이거 관련된 일을 10년 이상 하니까 재밌으니까 미팅하는데 그렇죠. 진이 안 빠지는데 조직 관리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이제 말하는 것들에 신경 쓰 이런 거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맞아. 안 돼. 안 되니까 형이 해. 대표해. 근데 지금 스텝 꼬였잖아. 형이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걸로 하고 향후 회사가 커지더라도 나는 이제 마케팅 총괄로 해서 그리고 제 지금 100%짜리지만 마케팅 총괄이지만 결정권도 제가 다 주로 있는 마케터가 있으면 엄청 빠르게 가거든요. 저는 계속 이걸 할 거고 그러면 트렌드를 계속 읽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트렌드를 그렇게 읽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교대에서 해서 땅 터지면서 이제 스타트가 좀 원래 한 10월 정도에 딱 됐어야 되는데 뭐 한 1년 정도 더 숙성시켜야 될 느낌이고 근데 뭐 가맹 모집하는 건 이제 좀 들어가긴 할 계획이고 수원역 같은 경우는 그다음 6천씩 하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하려고 디자인 다시 또 좀 따고 하고 있어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또 네, 뵐수 있을 것 같고 예. 저도 요새는 이제 가게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번 주에도 이제 삼성동 올라가서 뭐 매장 몇 개 보고 교육 때문에도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뭐 쓸만한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간당간당한 데가 너무 많아갖고 저도 뭐 지금 이제 뭐 만판도라는 고깃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육만 한 20년 한 형인데 부사장 친구인데 수원역을 이제 인수시키고 이제 브랜드 거는 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키우려고 지금부터 자리 좀 보라고 했어요. 지금 주술 거 많다고. 예, 주워서 하나 직영점 하나 하고. 연말 지나면 좀 그런 게 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워서 또 하나 만들고. 브랜드를 이제 요거만 이제 어느 정도 원상계도 그냥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이게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하나 더 저는 만들든지. 서울에 딱 들어가면은 되게 좀 단단할 것 같고 그 브랜딩 작업을 간홍이 형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관홍 씨한테 제가 옛날에 네. 제가 이제 그런 왜 많이 하냐면 거의 한 6년 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을 때 장사 이야기라는 단톡방이 생겨서 네. 거기서 지금도 있지 않나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다 정리를 해갖고 네. 그 당시에 예 정보 교류하고 많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류된 게 뭐 팔각도라든지 원조관집이라든지 유미카츠, 네. 오봉집 뭐 이런 게 다 그때 이제 장사하던 사람끼리 모여서 네.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돈 주고 음식 사진 찍었으면은 셈이 많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B, C, D, E가 다 또 음식 사진 찍으면서 네. 자체 경쟁이 생기고 네 맞아요. 애가 또 광고 이거 했는데 해줬다고 다 하고 네. 그 사람들은 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또 재밌다라고 또 느끼면서 지금 이제 또 시간 또 지나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간홍이 형이 70만 원에 브랜딩 작업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청아옥 하면서 이제 네. 단가가 확 오른 걸로 아는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 앞에 이제 이 외관은 제가 이제 대구에 커피숍을 갔는데 너무 이뻐서 겹벽돌로 했는데 너무 네. 이뻐갖고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겹겹이 들어가서 저 안에 조명을 넣으면 이쁘겠다 해갖고 그걸 던져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홍 씨가 작업을 한 거고 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와. 우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샵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이트에